넷플릭스에서 랭귀지 리액터를 이제 설정해서 영어 공부하는 방법은 좀 쉽지가 않다. 일단 이 말씀 먼저 드리고 제가 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되는 화면 한번 보여줄게요. 저는 일단 터믹스에서 이제 아크 리눅스라는 리눅스를 깔았고요. 그런 다음에 지금 VNC 서버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이 상태에서 저는 이제 VNC 서버가 지금 아크 리눅스 돌고 있고 VNC 뷰어를 안드로이드 깔아가지고 이 아크 리눅스에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예, 저는 일단 넷플릭스를 좀 전에 띄워놔가지고 이런 식으로 화면이 바로 넷플릭스가 보이고 있고, 일반적인 리눅스하고 똑같아요. 아키 리눅스라고 또 새로운, 우리가 우분투에는 익숙한데 이 아키 리눅스 저도 처음 깔아봤는데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이제 크로미움 아키 리눅스를 깔아놓고 그 다음에 크로미움 설치하고 그다음에 와이드바인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설치하고 랭귀지 리액터를 크로미움에다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넷플릭스가 랭귀지 리액터와 같이 동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DP 새로운 시즌이 올라와가지고 그거를 지금 영어 자막으로 해서 지금 보고 있고요. 지금 한글로 돼 있어서 다시 영어로 바꿔볼게요. 언어를 영어로 바꿔서 이렇게 동작을 시키고 있습니다. I could arrange your injury. 그래서 랭귀지 리액터 뭐 다들 써보셨겠지만 기본적인 기능 다 똑같이 지원되고 있고요. 우리가 데스크탑에서 랭귀지 리액터를 크롬에서 하는 거와 똑같은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저는 지금 제 갤럭시 탭 S8 울트라 모델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게 다 가능해졌고요. 물론 이런 스크립트 같은 거 다운로드 받고 그거를 다시 제 거 갤럭시 탭 그 노트 갤럭시 노트 프로그램에서 제가 중요하게 표시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볼 수도 있고, 일단 여러분들 이거 까셔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제가 까는 방법을 지금 다시 처음부터 전 이미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뭐 스텝 바이 스텝은 못하겠지만 일단 대충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일단 블로그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제 노션 페이지에다가 올려놨는데, 예, 요 내용이 그 내용이고요. 요거에 의해서 뭐 어줍지 않은 영어로 좀 쓰긴 썼는데, 일단은 크게 큰 왁구를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터믹스하고 아키 리눅스라는 걸 까셔야 됩니다. 왜 아키 리눅스냐? 제가 전에 제 유튜브 채널에 올렸던 거는 터믹스에다가 우분투였잖아요. 가장 퍼블릭하고 좀 많은 사람들이 쓰는 우분투였는데, 제가 아키 리눅스를 깐 이유는 일단은 와이드바인,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와이드바인 컴포넌트가 아키 리눅스용으로 배포판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와이드바인을 설치하기 위해서 와이드바인 for ARM64죠. 그러니까 A 아키텍처 64, AARCH 64. 그게 이제 아키 리눅스용으로 이게 말아져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아키 리눅스를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터믹스 아키 리눅스 조합으로 갔고, 그래서 아키 리눅스 설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VNC 서버 관련된 설정을 하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서버, 자 여기다 이렇게 대충 설정한 스크립트 해놨는데 설치를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안드로이드 시스템에다가 VNC 뷰어하고 그 다음에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글이 안 보일 거야. 뭐 유튜브 들어가거나 그래도 한글 폰트가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돼 있어서 한글 폰트를 설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 크로미움 브라우저, 크롬에 호환되는 크로미움 브라우저를 설치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죠. 내가 이제 크로미움을 띄워서 한번 유튜브 한번 들어가 보고, 이제 한글도 설치했으니까 한글이 제대로 보이는지, 그리고 비디오와 오디오에는 이상이 없는지, 여기까지 되면은 한 이제 50%까지 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중요한 와이드바인 관련된 컴포넌트를 아키 리눅스에서 설치합니다. 이 과정도 도큐먼트가 이미 나와 있어서 그것들 제가 요약해서 여기다 썼고요.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원래 이제 필요한 거는 와이드바인 이 ARC 64 요 놈만 설치를 하면 되는데, 이 놈이 깔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가장 기본적인 라이브러리인 glibc가 패치가 돼야 된대요. 이 부분이 좀 아쉬운데, 사실 이 부분만 없으면, glibc 와이드바인만 없으면은 진짜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glibc 와이드바인을 패치를 먼저 매기고, 그 다음에 와이드바인 ARM용 와이드바인을 설치를 한다. 예, 이렇게 두 단계를 하셔야 됩니다. glibc 와이드바인이 제가 여기서 한 일주일 헤맸는데, 이게 그냥 설치를 하면은 에러가 나서 제가 여기다가 썼지만은 이제 no check이라는 옵션을 줘서 일단 설치를 해주시면은 무리 없이 설치가 잘 됐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어려운 과정은 다 끝났어요. 이제 뭐냐면은 크로미움 설치했잖아요.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크롬 웹스토어 들어가서 랭귀지 리액터 이거 찾아가지고 애드온 설정해 주시면 돼요. 익스텐션 설치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진짜 다 끝났어요. 넷플릭스 사이트 들어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제가 안 썼는데 쓰긴 썼네요. 유저 에이전트를 크롬 OS라고 그 디버그 툴 쪽에 들어가셔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는 크롬 OS가 아니라 크로미움 브라우저라고 나올 텐데, 크롬 브라우저라고 나올 텐데, 이게 이제 넷플릭스 서버가 이제 알잖아요. 유저의 어떤 환경에서 클라이언트가 어떤 환경에서 접속했는지 알고 이게 그 리스트에 없으면 이제 거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속이기 위해서 크롬 OS라고 그 디버그 메뉴에서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넷플릭스가 되게 됩니다. 이게 큰 설명이고요. 지금부터 그러면은 하나둘씩 볼 텐데, 일단은 터뮁스 인스톨하고 터뮁스 인스톨하는 과정을 제가 생략을 했고 대신 제가 전에 올렸던 유튜브 영상으로 대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이제 뭐 해야 될까요? 터뮁스 위에다가 아키리눅스라는 거를 인스톨하면 될 텐데, 그거는 여기에 잘 설명된 도큐멘트가 있어서 요거대로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대로 다 그냥 해 주시면 됩니다. 특별히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올렸던 터뮁스에 우분투 설치하는 거는 이제 안드로이드 X라는 또 앱을 깔아가지고 그 앱에서 기본적으로 우분투든 아니면 다른 그 리눅스 디스트리뷰션 그런 거 설치하는 그런 거를 이제 위저드 형식으로 제공했는데, 제가 안드로이드 X 위에서 이제 아키리눅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해봤는데 그 좀 버전이 너무 업데이트가 안 됐을까요? 너무 좀 구리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의 특징은 일단 당연히 P루트를 이용해서 터뮁스에다가 이제 P루트 방식으로 이제 리눅스 베이스 시스템을 올리는 건데, 그 P루트 제가 까먹었는데 디스트로, 이 P루트 디스트로라는 그 패키지를 깔고 그 다음에 이제 아키 리눅스라고 이런 식으로만 해주시면은 굉장히 거의 최신 버전의 아키 리눅스를 깔아주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본적인 설정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 패키지 뭐 필요한 패키지 깔고 뭐 유저 같은 거 만들어서 SU로 이제 루트 하게끔 해주고 뭐 패스워드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도 여기서 깔아주시면 돼요. 여기서 하라는 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우분투에 익숙하신 분들은 좀 생소한데 pacman하고 make pkg라는 커맨드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pacman은 아키 리눅스에서 통용되는 패키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분투에서 말하는 뭐 apt get, 그렇죠? d 패키지, 그렇죠? 그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키리눅스에서는 아키리눅스의 법을 따라야 되니까 pacman이라는 요 명령어대로 이렇게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pacman 해놓고 빔도 설치하고 파이어폭스, 우리는 사실 파이어폭스 여기서 설치 안 하고 여기서 그냥 크로미움 설치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매니저, 그 다음에 우리 X 시스템 당연히 들어가야죠. X 시스템하고 X 페이스로 우리가 할 거기 때문에 윈도우 매니저를 그렇게 이제 깔아주시면 되고, 일단 여기 하라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기본적인 건 다 됩니다. 타임존 이거 뭐 그냥 뭐 뉴욕을 하셔도 돼요. 서울로 바꾸셔도 되고요. 로케일 젠 이거 그냥 여기대로 하셔도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또 한국어를 추가하시고 싶은 분들은 ENUS UTF-8 대신에 KOKR UTF-8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영어대로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아키리눅스까지 설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VNC 서버 컨피그레이션 이 부분부터는 제가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 거에 이미 설치가 돼 있어요. 일단은 앞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아키리눅스 아까 그 블로그대로 설치를 하셨고요. 지금 로그인 터뮁스에서 로그인 하셨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VNC 폴더 밑에 VNC 컨피그레이션하고 이제 VNC 서버가 이제 동작할 때 기본적으로 X를 띄울 텐데, 그 X 스타트 할 때 어떤 설정을 할 것인가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디폴트로 그냥 돼 있는 거 하지 마시고요. 제가 좀 전에 블로그에 쓴 대로 이것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그래서 VNC 폴더 밑에 config, VNC가 아니라 .vnc 아닌가요? 제가 잘못 쓴 것 같은데, 어쨌든 config 파일은 요거대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X 스타트업도 요거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 컨피그레이션 파일에서 주의하실 점은 일단 세션 X페이스 4 요거는 맞고요. 근데 이제 다들 가지고 계신 태블릿의 아마 해상도가 틀릴 거예요. 저는 이제 갤럭시 탭 S8 울트라 버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해상도 요 세 개 중에서 저는 1480 924로 했습니다. 눈이 안 좋아서 1920 1198로 했을 때 안 보여요 잘. 그래서 1480 924 정도로 했고요. 이게 어스펙트 레시오가 틀리고 하기 때문에 그 하드웨어 스펙을 보시고 맞는 거대로 하시면 돼요.
갤럭시 탭 S8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최대가 2960 1848까지 될 거야 아마. 하지만 이제 체크하시고 본인에 맞는 태블릿 레졸루션대로 하시면 되고, 요게 제대로 맞지 않으면은 유튜브 동영상을 볼 때나 넷플릭스에서 동영상을 볼 때 테어링 현상이라고 하는, 중간에 찢어지게, 중간에 약간 위아래가 이렇게 싱크가 안 맞는, 찢어진다고 하잖아 동영상.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업, 이거는 X11이 동작할 때 어떤 설정대로 할 것이냐인데요. 일단 오디오도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대로 이렇게 이제 펄스 서버 설정도 이렇게 해주시고요. 펄스 오디오도 아마 까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스타트 X페이스 4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제 설정 파일도 똑같아요. 제가 저걸 카피한 거기 때문에 컨피그 파일 저렇게 되어 있고요. 1480924로 되어 있고 X 스타트업도 역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자 이거 지금 그 노멀 어카운트 거기에서 요 VNC 스타트, 근데 사실 이럴 걸 이거 뭐 쉘 스크립트로 만들 필요도 없는 건데 우분투 일대랑 좀 틀리더라고요. 그냥 VNC 서버 한 다음에 포트 넘버를 정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리눅스를 터믹스 위에다가 한 3개를 깔았어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뭐 VS 코드나 또 뭐죠, 파이참 이런 거 쓸 때는 제 메인 그 우분투 그놈을 돌리고, 지금 넷플릭스로 영어 공부할 때는 요놈 아키리눅스라고 그 다른 용도로 또 하나가 더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있어서 포트 넘버가 각기 달라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요놈한테는, 아키리눅스한테는 지금 5번을 줬어요. 그래서 VNC 서버 콜론 5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직접 치셔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줘도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정하는 부분은 거의 끝났을까요? 서버 쪽에서 VNC 설정하는 부분은 끝났고요. 이제 우리 안드로이드에다가 VNC 뷰어 깔았잖아요. 걔한테서 설정하는 부분을 좀 봐주셔야 돼요. 그 부분은 제가 이제 VNC 뷰어 이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에서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는 그 아키리눅스가 이 세 번째 거예요. 이 놈인데 저기서 가운데 있는 건데, 이거를 설정할 때 여러분들은 이제 뭐 new 해가지고 새로운 그 설정을 만드실 거잖아요. 그때 이제 로컬호스트, 전 아까 서버를 5번이라고 했으니까 5라고 하시고, 거기에 맞는 것대로 하시고, 그다음에 패스워드, 전 패스워드 넣었어요. 패스워드 안 넣으셔야 하고, 중요한 게 픽처 퀄리티를 꼭 하이로 해주셔야 돼요. 하이로 안 하면은 이거 뭐 그림이 되게 후지게 나와요. 꼭 하이로 해주시고요. 그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저 지금 아마 커넥트에도 아마 연결이 안 될 거예요. 제가 아까 서버에 스타트 안 했잖아요. 스타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뭐 VNC 스타트 하면 VNC 서버 그냥 포트 넘버 5번으로 지금 돌리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아까 뭐 여기 뭐 워닝 같은 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제가 X 스타트업 그 옵션에 맞는 대로 아마 X 페이스 4를 지금 구동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가만히 있어요. 이거 죽일 땐 그냥 컨트롤 C 눌러서 죽이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 올렸던 우분투하고는 좀 틀린데, 어쨌거나 아키리눅스 뭐 이런 거 보죠 뭐. 따지지 않고요. 그다음에 VNC 뷰어에 들어와서 이제 서버가 됐으니까 이제 들어가질 거예요. 들어가졌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나는 뭐 터미널 한번 띄워보고, 저는 이제 버추얼 데스크탑 환경이기 때문에 두 번째 윈도우로 가서 여기서 한번 크로미움을 띄워보겠습니다. 크로미움. 지금 그 문서대로 제가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 문서대로라면 지금 터믹스에다가 아키리눅스를 깔았고요. 그 다음에 무슨 설정 같은 거 좀 했고요. 그죠? 그래서 VNC가 잘 연결이 되네? 지금 거기까지 된 거죠. 그죠? 그 도큐멘트에서는 아직 크로미움도 안 깔았는데, 뭐 어쨌거나 한글 코먼트도 안 깔았고, 전 그게 다 깔렸기 때문에 지금 한글도 제대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크로미움으로 지금 들어오기도 했었죠. 그죠? 다시 그 문서로 가서 어쨌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대로 됐고, 그 다음에 한글 폰트 설치하고 크로미움 설치하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TTF 나눔 저게 뭐야? 메이크 PXG, 제가 여기 설명을 너무 지금 잘 못 썼는데, TTF 나눔? 이 나눔 폰트 설정하는 거거든요. 나눔 폰트를 지금 설치하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TTF 나눔이라고 그냥 하면 되겠죠?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AUR이라는 페이지에서 TTF 나눔이라고 있어요. AUR이 뭐냐면은 아키 유저 뭐지? 어쨌든 아키리눅스에서 아키리눅스에서 설치될 수 있는 그런 유저 라이브러리들을 다 모아놓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 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 git 클론 URL이라고 있는데 요거 카피하셔가지고 git은 설치돼 있으실 거잖아요. git 클론 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ttf 나눔.gif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저는 아마 저게 전에 설치해서 돼 있을 거니까 ttf 폴더를 만들고 지금 git 클론 해가지고 제가 저걸 한 거거든요. 그래서 .git이 있고 여기도 돼 있죠. 그럼 보면은 이 AUI라는 사이트에서 제공해주는 이런 패키지들을 이런 식 다 똑같아요. 다 저 git 링크 가지고 와서 git 클론한 다음에 그 다음에 make pkg 해가지고 설치하시면 됩니다. 보면은 이제 git 클론 해가지고 받았잖아요. 그럼 패키지 빌드라는 요 부분이 있어요. 패키지 빌드. 여기서 이제 이 패키지에 대해서 뭘 설치하고 디펜던시가 어떻게 되고 뭐 어떻게 컴파일하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는 묻고 따지지 않고 그냥 make pkg 하고 si 한 다음에 이제 ttf 나눔 뭐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게 루트 권한이 필요하던가? 아까 했는데 다시 한번 써볼게요. 뭐 루트 권한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make 패키지 si ttf 나눔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설치하는 방식이 있고 아키 리눅스에서는 그렇지 않고 진짜 우분투에서 apt-get으로 설치하듯이 pacman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써가지고 어떤 데이터베이스에서 on the fly 그 라이브러리를 해당 라이브러리든 뭐 익스큐터블이든 가져와서 설치하는 게 있어요. 크로미움 같은 경우는 두 번째 방식으로 지금 말한 방식으로 했죠. pacman-s s는 인스톨 같아요. 크로미움 하면은 크로미움이 설치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설치가 돼 있고요. 설치된 거 어떤 패키지가 설치된지 궁금하잖아요. 그럴 때는 pacman-q였나? 이렇게 해주시면은 뭐가 막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해놓고 이제 뭐 그래프 한 다음에 내가 크로미움 설치했던가? 크로미움 설치했죠. 그리고 내가 메이크 패키지로 폰트 어떤 거 있지? 그러면 제가 내가 ttf 나눔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하시는 분들이 자주 쓰는 요 인콘솔라타라는 그 픽스드 위스의 폰트죠. 가독성 좋은 요것도 설치했구나 하고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거나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아키 리눅스에서 패키지 설치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팩맨을 통해서 apt-get처럼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소스든 그걸 가져와서 그걸 깔아주는 게 있고 아니면은 git 클론으로 AUI라는 사이트에서 받아와서 그거를 make 패키지로 실제 빌드가 이미 돼 있을 수도 있고 빌드 해가지고 시스템에다 올리는 그런 방식이 있다. 둘 다 아마 근데 제 생각에 루트 권한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스템 와이드하게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팩맨은 당연히 수도로 했었던 것 같고 make 패키지도 수도로 했었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부분이 다 됐고 이제 크로미움이 제대로 동작을 하는지 크로미움 깔았으니까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비디오 오디오 잘 재생이 되고 한글도 잘 보이는지 이런 거를 체크를 일단 한번 해 주시면 좋아요. 저는 그거를 좀 전에 했었죠. 유튜브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튜브 들어가서 오디오가 제대로 동작을 하는지 비디오가 제대로 하는지 그 다음에 한글이 잘 보이는지 제가 평소에 보던 콘텐츠가 이런 내용이었나? 왜 이상한 게 나오냐 자꾸만. 뭐 어쨌든 소리가 나오나 한번 볼까요? 광고고요. 어쨌든 소리 나오죠? 영상은 제대로 나오고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전에 동영상 하나 올리긴 했지만은 이거에 관해서 랭귀지 리액터를 이제 유튜브에다 깔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 이제 자막 그 랭귀지 리액터 그 화면들이 보이죠. 근데 깔기만 하고 공부는 안 하겠어요. 뭐 어쨌거나 넷플릭스는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텐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크로미움 브라우저는 뭐 아시겠지만 크롬의 오픈소스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크롬 자체는 깔리진 않죠. 크롬 자체가 아마 지금 리눅스 기반 디스트리뷰션에 크로미움만 깔리지 크롬은 안 되고요. 근데 크로미움 같은 경우에 또 제약사항이 아마 뭐 싱크가 안 되던가 그래서 자기 북마크나 뭐 그런 게 안 됐던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웹스토어에서 크롬 웹스토어에서 우리 익스텐션들을 설치하잖아요. 그것들은 똑같이 지원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크로미움을 까시는 게 좋습니다. 파이어폭스보다. 어쨌거나 여기까지 됐으면 진짜 뭐 50% 이상 일단 됐다고 보면 되고요.
이 다음 단계부터가 이제 또 다른 후반부 와이드바인 관련된 거를 깔도록 하겠습니다. 와이드바인 다시 문서로 돌아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와이드바인 ARM64 라이브러리 인스톨 for 넷플릭스 플레이백. 와이드바인이 필요한 이유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 DRM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아무나 못 보게 이제 암호화를 걸어 놓는데 그 암호화한 거를 뭐 이제 인크립트, 디크립트, 뭐 디크립트 해주는 라이브러리가 와이드바인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 키 관련된 또 매니지먼트가 필요한데 그런 것도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와이드바인 컴포넌트가 우리 그냥 윈도우 데스크탑에 있는 크롬에는 자동으로 깔리지만 이 우리 태블릿, 안드로이드 태블릿용으로는 이제 당연히 깔리지가 않고요. 안드로이드용 넷플릭스 앱에선 되죠. 앱에선 당연히 이제 되니까 이제 플레이가 되는 건데 거기선 또 우리 랭귀지 리액터가 당연히 동작을 안 하죠. 그래서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려면은 결국은 우리 태블릿에서 모든 게 동작하게 하려면은 결국은 뭐 리눅스가 됐든 윈도우가 됐든 그 OS가 동작을 해야 되고, 그 위에 크로미움이 됐든 크롬이 됐든 와이드바인 컴포넌트와 랭귀지 리액터 두 가지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 그게 가능한 모든 그 컴포넌트들이 가능한 조합이 바로 터멉스에다가 아키리눅스를 올리고 크로미움을 설치해서 익스텐션이 동작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아키리눅스는 또 암용으로 와이드바인 컴포넌트를 말아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 설명대로 하면은 이제 모든 조합이 맞아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랭귀지 리액터를 가지고 신나게 영어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신나게 공부를 하고 있지 않아요. 네. 어쨌거나 저도 이거 영상을 찍으면서 이걸 계기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시 한번 다 잡고, 제가 이거 설치할 때 되게 힘들게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설치만 되면은 진짜 영어 공부 열심히 할 것처럼 했는데 또 막상 설치를 하고 나니까 또 안 하게 돼요. 화장실 들어갈 때나 나올 때는 틀린 막 그런 상황이 지금 저도 막 힘들어요. 그래서 되게 어쨌거나 잡설이 너무 길었고요. 그래서 이제 와이드바인을 설치할 건데 아키리눅스에 두 개를 설치해야 됩니다. 하나가 당연히 제일 본체라고 할 수 있는 와이드바인 ARM64, 그걸 설치를 하는데 이놈이 설치가 되기 위해서는 안타깝게도 glibc 패치가 필요해서 그 glibc 패치 설치해야 돼요. 설치하는 과정은 되게 쉬워요. 근데 시간이 좀 걸린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삽질을 엄청 많이 했다. glibc 이 와이드바인 요 놈을 설치하는데 제가 일주일 걸렸어요. 근데 되게 쉽거든요. 사실 AUR 요 사이트 가서 glibc 와이드바인 받아서 아까 제가 TTF 나눔 설명했듯이 gclon에서 자기 폴더에 떨어뜨린 다음에 요 명령어만 make pkg si 노책 요거만 해주면 되는데 제가 이 노책을 안 써가지고 정말 개고생을 많이 했어요. 시간 낭비를 많이 했어요. 노책을 안 하면 계속 막 에러 뜨거든요. 왜냐면 얘들이 내부적으로 테스트 루틴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glibc를 새로 컴파일한다고 생각해서 glibc에서 제일 기본적인 시스템 라이브러리잖아요. 그래서 뭐 진짜 뭐 5만 가지 막 그런 그 libc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API들을 다 테스트를 하는데 에러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 건데 노책이라고 해주면 그런 건 이제 테스트를 안 하고 그냥 깔기만 하거든요. 일단은 빌드에 성공하면 깔고. 근데 또 사실 그 테스트에서 실패했다고 뭐가 안 되는 건 아니야. glibc가 아예 바뀌어버려요. 그냥 얘를 깔면은 아키리눅스의 제일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glibc 자체가 와이드바인 패치가 들어간 glibc로 바뀌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아마 아키리눅스도 이 glibc 패치 그 glibc 버전이 있거든요. 그 버전 맞는 버전에 아키리눅스가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였고, 제가 처음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그 아키리눅스 그 설정하는 그 블로그 그거가 버전이 맞는 거죠, 다행히. 그래서 이게 또 깔리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요게 잘 깔리면 이것도 저희 빌드하는데 또 glibc니까 또 굉장히 오래 걸려요. 제 기억에 아마 테스트가 노책으로 빠졌어도 20분은 넘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30분 정도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제가 태블릿이 좀 좋은 거니까 이거보다 약간 사양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 그 점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정작 본체인 와이드바인 ARM64는 빨리 그냥 깔려요. 그래서 메이크 패키지 SI 하면은 그냥 깔리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도큐먼트는 또 업데이트를 할게요. 보니까 지금 생각난 건데 빠진 게 되게 많네요. 되게 많진 않고 한두 개가 있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제 거 홈 디렉터리에서 보면은 와이드바인 여기 있죠. 와이드바인 ARM64라는 폴더도 있고, 그 다음에 glibc 와이드바인도 있잖아요. 그래서 glibc 와이드바인 여기에서 아까 봤던 그 명령어대로 make pkg 뭐 si 한 다음에 glibc 와이드바인 하고 노책 이렇게 하고 설정을 해주시면 된다. 하고 인스톨 해주시면 된다.
이게 아마 제 수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중간에 이제 실제로 인스톨할 때 빌드할 때는 어차피 지금 로컬 디렉터리에서 빌드는 다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인스톨해야 되잖아요. 시스템 와이드하게. 그럴 때 아마 이게 루트거나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수도 커맨드를 안 넣어도 결국은 수도로 동작하는 거죠. 네. 인스톨할 때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저게 30분 지나서 다 되면은 그때 이제 와이드바인 여기로 들어오셔서 이제 인스톨 해주시면 됩니다. 인스톨하는 과정은 역시 똑같고요. 메이크 pkg si하고 이제 이 패키지 이름 와이드바인 어쩌고저쩌고 이걸 써주시면 되는데, 한번 pkg 파일을 보셔도 좋아요. pkg 빌드 파일을 vi로 여셔가지고 빔으로 여셔가지고 한번 보셔도 좋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뭐 패키지 이름은 뭐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디펜던시로 뭐가 필요하고 제가 이거 뭐 이상하게 했었나 보네. 너무 디펜던시에 GLibC 와이드바인 뭐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지금 다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실제로 빌드할 때는 어떤 과정으로 빌드가 되고, 그 다음에 포스트 과정도 있고 막 그럴 거예요 아마. 그리고 다 되고 나서는 이제 인스톨하는 게 여기 막 나와 있거든요. 한번 열어서 한번 봐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다 되고 나면은 이제 그 후에 이 레지스터 크로미움이라는 거를 한번 돌리라고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인스톨한 다음에 레지스터 와이드바인, 우리 파이어폭스가 아니라 크로미움에서 할 거니까 크로미움 이걸 한번 해주셔야 돼요. 근데 사실 이 내용이 별게 아니에요. 저게 쉘 스크립트일 텐데 실제로 내용을 까보면은 이게 결국은 옵트 밑에 여기 이 경로 와이드바인 CDM에다가 와이드바인 CDM 크로미움 밑에다가 지금 와이드바인 라이브러리를 넣을 거거든요. 카피해서 넣을 거거든요. 이제 빌드가 다 되면 걔를. 그런 다음에 그거를 각자 계정에, 지금 제 쓰는 계정에 .config 밑에다가 이제 그 경로를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크로미움이 동작할 때 와이드바인 컴포넌트가 어디에 깔려 있다는 거를 알려주는 그냥 그 스크립트예요. 그래서 이 와이드바인 ARM64를 설치한 다음에 꼭 저 레지스터 크로미움을 해주셔야지 실제로 크로미움이 와이드바인 컴포넌트가 깔려 있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잊지 말고 제가 블로그에다 업데이트 해놓을게요. 저 노션 페이지에다가 업데이트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다 잘 까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깐 것들을 보면은 아까 말했던 팩맨 -q 하고 그냥 와이드바인으로 검색을 해도 지금 밖에서 이거 차 안에서 하고 있는데 너무 더워요. glibc 와이드바인 2.35가 이제 인스톨 되어 있고, 그죠? 디버그 버전도 깔려 있네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와이드바인 아키 뭐 이것도 깔려 있는 거죠. 두 개가 잘 성공적으로 깔려 있고, 저는 레지스터 크로미움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이 다 깔려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 들어가지고 확인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다시 도큐멘트로 돌아가서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다 했어요. 이제 랭귀지 리액터 그거 이제 크로미움에다가 설치하고, 그다음에 넷플릭스 들어가가지고 유저 에이전트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우스가 없어가지고 크로미움 웹 스토어 오셔서 랭귀지 리액터 검색하셔가지고 왜 안 나와? 네, 랭귀지 리액터 이거 이제 까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랭귀지 리액터를 깔아가지고 여기 지금 익스텐션 옆에 랭귀지 리액터 버튼이 보이잖아요. 저렇게 이렇게 되면 되시는 거고요. 이제 넷플릭스 들어가야죠. 들어와서 DP 한번 볼까요? DP 아마 플레이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유저 에이전트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넷플릭스 그 서버에서 거부를 할 것 같은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에러 코드가 나고요. 이 에러 코드를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이 크로미움 오른쪽에 점점점 3개 있는 거, 오른쪽 상단에 점점점에서 모어 툴스에
디버거 툴스 여기 들어가셔서 유저 에이전트를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 네트워크 컨디션이 안 보이면은 아마 여기 또 점점점에서 네트워크 컨디션 아마 고를 수가 있을 거야. 네트워크 컨디션스 들어오셔가지고 유저 에이전트 지금 보면은 디폴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거를 체크를 푸시고 그 아래에 여기서 유저 에이전트에서 크롬 OS를 선택을 해주시는 거죠. 그럼 이제 크롬 OS로 됐잖아요. 그 다음에 리로드를 해보시면 그러면 이제 되죠. 그런 다음에 오른쪽 요거 이제 꺼주셔도 되고요. 처음에 자막을 로딩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요. 지금 언어를 영어로 바꾸고 있습니다. 언어를 영어로 바꾸면은 영어 한글 랭귀지 리액터 쓰시는 거는 다 잘 아시니까요. 하고 저는 한글 드라마 공부하는 방법은 그냥 한글 자막을 이미 한번 봤으니까 드라마를 일단 본 드라마를 이제 공부한다고 가정했을 때 내용 다 알고 한글 대사 다 알기 때문에 요런 한글 대사일 때 어떻게 영어로 쳐주나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제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요런 표현들은 내 일상생활 속에서 영어로 충분히 많이 사용하겠다 그런 것들만 이제 이 오른쪽에 별 표시를 해줘요. 그럼 이 별 표시만 된 거 가지고 제가 또 익스포트를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별 표시만 제가 그거 지금 뭐 갑자기 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여기서 그냥 프린트 HTML 하면은 전체 다 이 스크립트 전체 다를 이제 HTML로 익스포트해서 제가 그걸 PDF로 바꿔서 노트에서 보시면은 별 표시만 된 것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유용하더라고요. 왜냐면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만 모아서 보니까 이게 전체 스크립트 하면은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게 또 의욕이 또 좌절될 수가 있거든요. 뭐 어쨌거나 오늘은 설치하는 거 위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어쨌든 그래서 잘 됩니다. 그래서 막 그러면 이 양반이 잘 될 사람인지 안 될 사람인지 딱 보이거든. 보이거든. 저는 오토포즈 켜놔가지고 tell immediately if the person will make it or not. make it or not. 잘 되다 잘 안 되다를 make it or not이라고 표현했네요. 이런 것들 이런 표현은 사실 우리가 쓸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잘 될 관상인가 안 될 관상인가. 난 딱 보면 안다. I can tell immediately if that person will make it or not. 예. 또 막상 또 이상하게 되면 생각 안 나요.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네, 이것으로